네, 잔명어진 여름방학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공채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는 구직자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의 시작은 자기소개서고 또 취업의 합격 여부를 가르는 것은 바로 면접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취준생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면접은 또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하고 또 다양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1부와 2부 각각 준비를 해봤습니다. 1부는요,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액션 평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 실전처럼 실제 면접을 진행해보는 모의 면접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시간을 보고 반응이 거의 폭발적입니다. 정말 실제 면접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해서 정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두 학생들이 지원하는 직무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설량. 네, 저는 마케팅이랑 기획 직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케팅과 기획 직무. 전유경 학생은 어떤 쪽을 희망하고 있나요? 저는 학과가 통계학과라서 리서치 회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두 학생이 이제 같은 직무는 아니지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직무입니다. 통계가 미래다라는 이야기처럼 모든 마케팅의 기본 바탕이 바로 이제 통계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같은 직장에 들어간다면 두 구직자가 또 도우면서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두 분이 오늘 참 짝꿍이 잘 맞게 출연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몸풀기로 한번 내가 희망 직무에 잘 맞는 인재인지에 대해서 간략한 30초 스피치 정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김설 학생부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설득의 달인 김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케팅 우수상 경험이 있고 또 SBS 다큐멘터리에 제가 기획한 기획이 방영된 적이 있었는데요. 마케팅 직무는 특히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임할 때도 면접관님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침착하게 30초 스피치 해줬고요. 자, 이번에는 유경 양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전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도전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통계학과에 진학해서도 계산하는 거나 이런 거를 막힘이 있을 때 지금 많이 막혔는데요. 막힘이 있을 때 항상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긴장이 되지만 또 방송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30초라는 시간이 사실 짧지도 않고 그리고 또 하물며 첫 오늘 대사를 이렇게 30초 스피치로 즉석에서 해야 되니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두 분 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요? 김설 학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치 안 외운 듯이 하지만 사실은 다 외우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초 스피치니까 뭘 강조해야 되잖아요. 뭘 강조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가 따로 있고 저는 SBS에서 방영된 적이 있다.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서 조사로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누구보다 그게 뛰어나니까 그런 걸 잘 발휘해서 잘 만든 다큐멘터리가 여기까지 방영된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나의 능력이 뭐가 뛰어나다라는 부분이 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우리 전유경 학생은 상당히 막혔던 걸로 그냥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게 좋았던 걸로. 홍기찬 쌤께서는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라든가 마케팅, 기획 이런 거 두드리신 분들은 항상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사실 여러분들 직장이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나 필요한 역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내용을 좀 비칠 수가 있고요. 유경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성 구직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면접장에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은 접근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선배들이 회사에서 보고하면서 상무님 그때는 그랬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딱딱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미 종교는 다로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첫 번째부터 좀 날카롭게 제작들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혹시 두 구직자 면접을 봤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아직 없어요. 처음 경험은 없어요. 유경 양은? 저는 한 번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아까 전에 제가 되게 긴장해서
말문이 막혔었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면접 때도.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의 면접 클리닉 시간이 너무나 두 분에게 아주 알차고 도움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각오부터 좀 들어볼게요. 아, 네. 오늘 진짜 정말 면접을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최선을 다해서 임해서 하반기 때 꼭 칩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꼭 오늘 합격하시길 바라겠고 네. 유경량도 오늘 각오 한마디. 네, 저도 아직 면접이 많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많이 부족한데 정말 제 면접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장소로 그래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네. 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여러분들의 본격적인 모의 면접에 앞서서 1부는 액션 평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의 상황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면접날 아침 신경을 써서 그런지 머리도 아프고 아랫배가 살살 아픈 느낌. 하지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면접 장소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면접이 시작되니 좀 더 강력한 두통과 복통이 시작됩니다. 아픈 머리는 둘째치고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심해지는 복통. 반면 함께 들어간 면접자들의 모습에서는 여유가 느껴지는데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상황입니다. 네, 뭐 긴장성, 복통, 신경성 맞아요. 위험 예. 이런 것들을 앓고 있는 구직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도 상비약을 준비해 놓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생리 현상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게 면접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신의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입실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가장 자연스럽고 또 유연하게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네. 구직자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네. 칠판에 열심히 적어주셨는데 한번 공개해 주시죠. 자, 김서은 학생부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화장실이랑 음악 감상을 적었는데요. 네. 네. 오늘도 오기 전에 화장실 한 2번 갔다 오늘도 긴장이 됐구나. 네, 긴장이 돼서 그래서 예. 화장실 갔다 오면 좀 일단 편해지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네. 좀 음악 감상을 하면서 네. 더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유경량은요? 네, 저도 서리 씨랑 마찬가지로 화장실을 일단 가는 게 가장 조금만 앞으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네네. 화장실, 자기 암시, 수정 화장, 지압. 네. 화장실 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죠. 큰 해결책이죠. 네. 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면접을 그쵸. 준비하면서. 네, 그때 면접 준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실전에서도 나는 떨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 네,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흐트러지고 식은땀이 나면 화장이 좀 번질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예. 것도 이렇게 수정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긴장이 풀리고 지압도 좀 하고. 네, 지압도 네. 손에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로운데요. 지금 그러니까요. 굉장히 복통 때문에 힘든 네. 상황인데 배가 아픈데 할 건 다 화장도 해요. 화장도 고치고 지고 지압도 지압도 하고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 두 사람의 액션 평가 내용을 좀 봤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여기 이제 복통, 두통이라고 해서 예. 이게 정말 복통이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경성인지가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두 분은 이제 이건 신경성이다라고 단정하고 네. 그런 거라면 지금 화장실 가는 거나 다 좀 여유를 가진다라는 개념인데 그건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이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실은 떨리고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복통이나 두통처럼 그 신호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거를 내가 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음 면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면접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이 다음엔 오히려 이걸 못했으니까 더더욱 크게 될 거라서 괜히 두통이나 이런 거 이거는 내가 지금 회피하는 기제다, 심리 기제다. 만약 그 신경성이라면 생각하시고 이 다음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 두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이 그나마 약한 두통이야 생각하고 그냥 최대한 긍정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렇게 물러나면 그 다음에 더 두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를 겪어야 할 것이라면 지금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홍쌤께서는 두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면접 볼 때도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요. 그 승무원 면접 준비하는 여학생들 뭐 땡땡탕이라고 해가지고 한약재로 된 탕들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제 학생은 뭐 어디 가서 뭐 혈압 낮춰주는 뭐 약 먹고 면접장도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뭐 헬렐레 하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우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연주회에 가서 그 연주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떨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더 여러분들이 실력들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손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입으로 떠드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게 되면 조금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생리적인 현상이 좀 나쁜 구직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좀 공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좋은 상황 펼쳐질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좀 비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어찌됐건 두 학생은 최대한 그런 상황에 닥치지 않기 위해서 좀 예방을 하겠다라는 답변을 적어주셨는데 네. 실제로 이 면접장에 딱 들어왔는데 막 이런 구직자들이 있으면 네. 어떻게 하실 거세요? 그건 그 상황은 약간 화장실에 못 간 상황이라 화장실에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편하게. 보내주실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잠깐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뭔가 그러니까 얼핏 봐도 얘 정신이 지금 하늘로 날아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다 봐줘가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뭐가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말 나오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런다고 뭐 그 뻔히 아픈 사람을 막 다그치면서 하는 건 그렇고 그런 과정상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아픈 것을 감안해 주는 건 있겠지만 네. 채점이나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프니까 특별히 봐준다라거나 그런 개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네. 실제로 많은 지원자들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당황해서 이런 경우들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네. 면접일에 아프거나 정말 사고로 면접을 불참하게 될 경우 다시 기회를 주는 곳도 있나요? 어떤가요, 홍기찬 선생님? 대부분 안 주죠. 네. 왜 그러냐면 어. 사이즈가 비슷한 기업들은 일부러 면접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놔요. 왜 그러면 중복 합격, 여기 구직 시장은 여러 군데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인사팀 입장에서는 복잡해지기 때문에 유통업체들 속에서 좀 사이즈가 비슷하고 경쟁하는 사이의 기업들은 일부러 면접을 동일하게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빼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아프다고 해도 그분들은 그렇게 믿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예.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구직자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맞습니다. 늘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항상 목 관리 또 감기 안 걸리게 노력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자, 농담이었고 두 번째 액션 평가 상황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상황이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통, 복통의 위기는 넘기고 제자리로 돌아와 면접에 임하게 된 지원자. 인사 담당자가 질문을 합니다. 옆에 있는 지원자가 가진 모든 것 중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네. 두 번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너무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고 어렵네요. 우리 예. 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좀 예. 적으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그러게요. 이 질문의 예. 의도가 뭘까 일단 좀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이런 좀 대단한 관찰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관찰력이 좋으면 좀 남다른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두 학생이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끼리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예. 서진 씨는 저의 모든 것, 저의 어떤 것이 탐나나요? 꼭 가져와야 되나요? 아니, 뭐 그냥 저는요 뭐,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전에 태인 씨 막 기침하셨잖아요. 예. 그런 어떤 재치와 유머 이런 거 너무 갖고 싶어요. 주실래요? 그래요. 얼마든지. 예. 태진 저는 혹시, 예. 어떤 이 서진 씨의 깔끔함과 어떤 잘 정리하는 능력과 어떤 네네. 지적인 외모 뭐 이런 것들. 예. 우리만 할 수 없죠. 두 분도 서로에게 좀 탐나는 것이 네. 있다면 이 대표님부터. 꼭 갖고 와야 되나요? 네, 저는 홍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좀 그 나긋나긋하고 목소리가 되게 어떤 신중함과 그런 진중함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기를 쳐도 되게 진짜인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얘기를 해도 되게 신뢰감 있는 신뢰감. 네, 그런 목소리.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뢰감. 예, 홍기찬 홍기찬 쌤. 선생님은 뭐 사기란 말은 살면서 처음 듣는데. 네, 이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은 좀 유연함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딱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 대표님은 방송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항상 좀 본받을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또 우리 방송의 최고의 콤비시죠. 맞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 됐으면 칠판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설량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변을 그렇게 적은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일단 유경 씨가 통계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네, 마케팅 직무에서 필요한 게 좀 통계 쪽 이런 수학 능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해서 네. 그런 걸 만약에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오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되게 성격이 털털해요. 그래가지고 털털한 성격을 좀
더 배워서 사람들하고 좀 더 잘 지낼 수 있는 네, 그런 성격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래요. 이런 답변이 나오려면 일단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아는 경우에 적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유경 양은 긴장하지 않고 대답하는 순발력을 적었네요. 어떤 예. 의미에서죠?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살짝 말문이 탁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헐 씨는 떨지 않고 바로바로 대답을 네, 순발력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네. 서로 확실히 그런 게 부럽고 또 탐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좀 머릿속이 복잡해질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질문들 왜 하는 걸까요, 면접에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 서로 간의 장단점, 그러니까 나의 단점 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객관적인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서로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면접장에서 만약 옆에 있는 지원자한테 갖고 온 게 뭐냐라고 하면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외모밖에 없잖아요. 근데 외모는 내가 낫단 말이죠. 갖고 올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아주 세밀한 관찰력들 있죠. 예. 아까 뭐 대기하는데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부럽더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 같은 것들이 있는지까지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답변이 어땠는지 뭐 면접장에서 답변한다는 것 치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이시안 대표님부터 한번. 예. 네, 뭐 털털한 성격이나 이런 거는 정말 좀 알아야 할 수 있는 말 같고요. 좀 서로 간에 그 친하다고 뭐 미리 아는 사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그 외면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해서 되게 이제 평범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 원래 알던 사람이다 그럼 보여주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이 친구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런 관찰력과 또 그 사람에 대한 긍정성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홍기찬 선생님은 두 학생의 답변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롤플레이 면접을 할 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를 시키고 면접관이 그분 여러분들을 관찰합니다. 그다음에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끼리 상호 평가를 하게 되는 그 금융권에서 많이 진행하는 그런 좀 프로세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도 처음서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을 거예요. 면접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나의 질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면접장에서 나한테 질문 들어올 때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커뮤니케이션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좀 옆에 구직자가 좀 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언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좀 관찰력이 넓다라는 어필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흔히 보면은 면접장에서 자신의 답변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옆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하물며 면접관의 이야기는 더더욱 잘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잘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긴장이 많이 되니까. 어떨 것 같아요? 면접장에서 우리 김설 양 같은 경우. 되게 당황하는 질문들을 하면 진짜 다 그렇게 되긴 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어땠어요? 지금 저희가 했던 질문들 잘 들리던가요? 네. 약간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리고. 실제 그렇구나. 네. 유경 양은 면접 네. 한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땠어요? 저도 그때 되게 긴장을 했었는데 솔직히 면접 볼 때 항상 긴장되거든요. 그쵸. 근데 나 연습 때 했으니까 여기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떨지 말고 잘하자 계속 이렇게 자기 암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알아두면 좋을 만한 아주 경청의 요령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경청의 알려주시면 요령.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들으면 되죠, 뭐. 네, 농담이고 사실 농담은 아니네요. 예. 들어보니까 잘 듣는데 뭘 잘 듣냐면 네. 주제죠, 주제.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데 사실은 아주 간결하게 이건 뭐죠?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면접관이 되게 일률적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농담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기도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게 뭔가 사실은 다 들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령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띄엄띄엄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말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되게 파악하려고 일단 한 부분이라도 집중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요. 예. 네. 홍쌤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홍기찬 쌤께도. 저는 여러분들 좀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대다 면접이 더 어렵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호 비교가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 학생이 얼마 전에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가 자기 특기에다가 막춤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면 면접관이 당연히 물어보겠죠. 일부러 그러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춤 한번 춰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애초에 그런 생각은 없었고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회식 자리에서 저의 실력 뽐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옆에 있던 구직자가 위기감을 느꼈는지 네, 제 특기는 저는 그럼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매력도가 높게 느끼거든요. 면접관 입장에 자신감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제 학생은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저는 그 노래에 맞춰서 한번 춤춰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노래를 그 천민밀 중국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발라드 노래에 춤을 췄었는데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 면접은 대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대화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 속에서 나의 매력도를 좀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야 되는데 너무 정해진 모습만 표현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에서 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연습하는 그런 좀 트레이닝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이야기가 또 잘 들리고 잘 대화를 하게 되죠. 그럼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시안 대표님. 만약에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거나 잘 못 들었어요. 그랬을 때는 뭐라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이런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잘 못 들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물어봤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질문을 그 받는 과정에서 다시 생각을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보다 이 방법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잠깐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해서 면접관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주는데 대신 나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가뜩이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과정보다는 저 사람이라도 떠들고 있어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서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선택이라면 저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것도 일종의 예. 노하우가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 클리닉 1부에서는 상황에 맞는 액션 평가 워밍업으로 해봤습니다. 네. 1부 우리 두 학생 어떠셨는지요? 정말 몰랐던 거 정말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면접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유경 양 이제 조금 긴장이 풀렸을까요? 네,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너무 긴장했었는데 근데 또 말씀 잘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약간은 독한 면접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2부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르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부터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특집 모의 면접 클리닉에서는 이 두 명의 취업준비생을 위한 특별한 시간입니다. 실전평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정말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